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등기편 보도록 할게요. 자, 33회 기출문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거래가액 관련된 부분이 이제 유사 기출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거래가액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 이걸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12문항 중에 이 거래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11문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거래가액도 과거에 한번 등장을 했던 그러한 이제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지적에서는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지적에서 마음 먹으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기출의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지적에서는 아주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있어봤자 한 문항 정도. 그죠? 그럼 이제 등기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27회부터 지금 32회까지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물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맞지만 역시 등기법도 역시 기존에 기출됐었던 어떠한 지문들이 꾸준하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관련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고득점을 1등을 하기 위해서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합격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기존의 기출문제만 꾸준하게 보시고 관련된 주변 이론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총론에서 역시 출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는 한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등기 절차 총론에서 3문항, 강론에서 3문제, 그 다음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매번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과 4장과 5장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5장이 가장 많은 기출의 어떠한 그 퍼센트가 가장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27회부터 지금 33회까지 오면서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내가 등기의 기본적인 이론이 됐다라고 보시면 2장에서는 등기부와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등기부와 관련된 거 확실하게 보시고 3장, 4장, 5장 꾸준하게 봅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을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밴드에 기본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기가 버거우면 그냥 인터넷상으로도 한번 봐도 괜찮다라고 봐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상당히 우리가 쉬운 데 있다라는 거죠. 답은 상당히 쉬운 데 있다. 자, 일단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가 있는데,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의 기록사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갑구와 을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등기 원인 및 연월일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을 기록하지 않죠. 등기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수강생들한테 등기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것이 바로 등기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등기필 정보의 내용은요.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는 것은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동신청에서는 누가 존재하는 거야?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무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 만약에 권리자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권리자다라고 표현이 되면 X가 되겠죠. 자, 등기소의 표시와 신청 연월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를 보게 되면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되겠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 자,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내역이라고 했죠. 건물의 번호가 있을 때는 건물의 번호를 쓰고요.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이 소재, 지번을 뺀 나머지 구조, 종류, 면적이 들어오는 거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내려오면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명칭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죠? 전유 부분의 표시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빼고 소재 지번 빼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종류는 빼고 넘어오는 거죠. 왜 종류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5층 아파트, 15층 아파트, 49층 아파트 똑같잖아요. 그죠? 대지권이 있을 때는 그 권리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 대지권이 있었을 때는 권리에 관한 표시를 쓰는데 단 그 등기 신청 자체가 건물만의 뜻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 33회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33회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무엇만?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하고 무엇만? 주소만. 대위자도 무엇만? 성명하고 주소만.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의 경우에는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럼 봐요.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면은요, 주민번호까지 들어가요. 우리 자연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죠. 주민번호까지 들어가요. 그죠? 법인의 경우에는요, 대표자도 등기가 되거든요.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가요. 대위자는 피대위자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무자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자에 뭐도 들어간다 이렇게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대위자 이 세 명은 주민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이에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권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냐면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죠. 의무자가 되겠고요. 1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답은 쉬운 데 있어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 면적이 들어가나요? 면적이 들어가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표시번호는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법인 나왔죠.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번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만 들어가요? 성명과 주소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리인 나왔죠? 대리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명과 주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지만 결국은 쉬운 곳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전혀 모르는 지문이 나왔으면 일단 그건 제껴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봐요. 자, 25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토지의 표시. 그죠?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등기소, 원인 들어가고 목적 들어갔죠.
자, 3번에 뭐가 들어가요? 토지대장 정보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에 관한 사항,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관할 등기소의 표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신청 연월일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좀 1번 문제가 좀 관련성이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 신청 정보의 내용이 이미 2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제된 문제의 어떠한 문제와 정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론을 꼭 정리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세요. 모든 과목. 학개론 10개년, 민법 10개년, 공법 10개년. 물론 공법은 그 사이에 많은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지만 아마 공법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그 개정법에 맞게끔 다 바꿔놨을 거예요. 그러면 10개년, 중개사법 10개년, 세법 10개년. 물론 세법도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그렇게 적게는 5개년, 많게는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 정리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얼마만큼 본인이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합격을 하고자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봅니다. 자,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럼 보면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이거 어디에다 하나요?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 표제부에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표시의 등기는 누가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데 몇 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3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랬죠. 봐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어. 그죠?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는 것이다?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이고 그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된다?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되면서 등기 완료 후에 채무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작성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이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디귿,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리을, 근저당권 말소 등기함에 있어서 자, 리을이 되게 중요하죠. 리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B가 있고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여기서 이 A가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근저당권 설정자고 B가 무엇이 된다? 근저당권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 등기를 무엇하고자 한다? 말소를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죠? 말소를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요. 근저당 설정 당시에 근저당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C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누구랑 하면 돼? A하고 누구랑? A랑 B랑 해도 되고 A가 권리자가 되고 B가 의무자가 되고요. C가 권리자가 되고 B가 의무자가 돼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이들을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자 31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때 제가 31회 때 문제를 풀면서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된 문제, 채권자 대위 신청 관련된 거 정리해드렸죠. 자, 채권자 갑이 누구를 대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을을 대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즉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을이 신청권이 없다면 갑은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없겠죠. 자, 요 지문이 우리 아까 니은의 지문이랑 똑같죠. 대위 등기 신청에서의 을은 등기 신청입니다. 아니죠.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채권자가 한다 그랬잖아. 갑이 등기 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이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 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다. 등기 완료 후에 채무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 완료 후에는 채무자에게, 을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이 되겠고 33회 때 이 지문이 그대로 등장을 한 거죠.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자, 1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두 가지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례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 병명의에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첫 번째가 사유가 뭐냐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고요. 피담보채권의 변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했던 거 A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B가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권자 이렇게 됩니다. 근저당권자고요. 그리고 나서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때 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될 것이냐. 의무자는 누가 돼요? 의무자는 B가 되죠. 권리자는 누가 돼요? A 또는 누가 될 수 있다? C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권리자 A하고 C는 권리자죠. 이 권리자는 무엇을 가져요?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A는 A하고 그 A뿐만 아니라 누구도 A뿐만 아니라 이 C도 무엇을 갖는다?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근저당권 자체가 첫 번째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이죠. 첫 번째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원인 무효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다? 원인 무효로 인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인 무효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할 경우에는 누가 권리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C만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된다? B가 의무자가 돼서 말소 등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C만이 무엇을 갖는다?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C만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1의 경우는 갑은 실체법상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아니죠. 갑뿐만 아니라 누구도 병으로 더 소유권이 됐죠. 이 1의 경우에는 갑과 누가 병이. 자, 여기서 1의 경우에는 요 갑과 누가 병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고요. 갖지 못한다. 1번 틀렸고.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 2의 경우에는 갑은 말소 등기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좀 빼놓고 쓸까 여기를? 자, 2의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자, 2의 경우에는 요게 병이죠. 갑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 1의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을 권리자로 해서 합니다. 맞까요?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몇 개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33회 때 나왔던 지문이 이 지문이 33회 때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것은 니은하고 무엇만 맞아요?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1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1번에 요 리을 지우고 볼게요. 자, 1번의 요 리을이 좀 전에 2-2번 지문에 나왔던 내용인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똑같은 나왔던 문제들이 약간의 어떠한 변형을 거쳐서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전산이기된 등기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장부의 관리, 등기부의 종류에서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해서 장부의 관리에서 구분해가지고 두 개로 볼게요. 등기부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등기부의 경우는 어디다 보관하냐면은 중앙관리소에다가 영구히 보존합니다. 이동은요, 얘는 등기소에다 보관하는 거고요. 이동은 등기부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중앙관리소 밖으로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다라든지 수사기관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에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부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자, 요게 포인트죠. 자, 등기부 부본자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작성합니다. 왜 작성할까요? 복구하려고. 이 등기부 부본자료는 등기부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보관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요. 관리는 역시 등기부와 동일하게 합니다.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어디에다 보관해요? 등기부에다가 등기소에 보관을 하죠. 자, 보면 등기부는 몇 년 장부예요? 몇 년? 영구히 보존하는 겁니다. 자, 2번 틀렸죠. 자, 등기부는 언제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언제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해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는
신청서라든지 기타 부속 서류만 나갈 수 있어요.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으면 등기부 부본을 작성하는 거 맞고요.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무엇을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등기관이 등기 기록의 전환을 위해서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겼으면 종전의 등기 기록은 무엇한다? 폐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산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 기록을 전산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폐쇄 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3-1에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1번은 틀렸죠.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해요? 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이 만료됐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미 풀어봤었고요. 4번은 회복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보세요.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뭐는 안 돼요? 등기부는 안 돼요.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이 5번 지문을 통해서 3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앞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 있었죠. 자, 요거 이렇게 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화면만 볼게요. 원래 등기 자체가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는데 채무자인 누가? B가. 채무자인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누가? B의 채권자인 C가 누구를 대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그죠?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거, 이걸 중성적 등기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합니다.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채무자. 그 채권자는 이름을 성명하고 뭐만 써요? 성명과 주소만.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청 정보에는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 그러니까 대위자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피대위자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들어가고요. 대의 원인을 쓸 것이고 이와 같이 대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등기 완료 후에는 원래는 이렇게 둘이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 B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도록 되는데 B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에 채무자 B에게는 등기된 사실을 통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분 건물의 대위 신청. 자, A가 일부만에 대해서 이 전유 부분이죠.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 수 있나요? 이거 자체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어떠한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A가 B, C, D, E, F를 대위해 가지고 표시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부만의 보존 등기와 표시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등기 기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농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을구와 나머지는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1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용에서도 대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자, 수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자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A를 대위해서 이러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대위해서 할 수 있고요. 자, 수용 개시일이 3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망은 언제 했냐면은 사망이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역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자는 상속인을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멸실등기 대위 신청. 멸실등기의 정의죠. 이때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몇 월 이내 해야 된다? 1월 이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존자 건물은 지체 없이죠. 이때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이 대위 신청에 대한 문제를 했냐면은 1번에 보시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누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 되는 거죠.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속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요거 기억나시나요? A하고 B하고 B 명의로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B가 사망을 한 거죠. 그럼 여기 누가 존재해요? B-가 있죠? 그럼 A하고 B-가 무엇을 한다? A하고 B-가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가등기 얘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가등기 얘기에서 본등기할 때 이를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몇 월 이내? 1월 이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의 누가?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고 있지 않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매수인이 사망했죠. 매수인이 사망을 한 겁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누가 사망한다 볼까요?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사망했다고 보자고요. A가 사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된다? 동시에 된다. 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4번은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4번은 대위 신청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다음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일단 이 지문 보이시나요? 구분 건물에 관한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번, 그러니까 요 지문이 앞에 있는 지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2번, 3번, 도시 재개발로 조성된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다. 환지에 의해서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의 의무로 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명한 판결이죠. 판결을 받으면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자, 5번 볼게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보존 등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전 등기를 할까요? 그냥 바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문제 풀까요? 자, 23회 때 기출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요거 보면 2번 지문이 연결성이 있죠. 2번 지문이 연결성이 있다. 이번엔 누가 매도인이 사망한 거죠. 이때 항상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특징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자,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그죠? 근데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고요. 자, 유중 또 나왔죠. 자,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것이 포괄이든 특정이든 유중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같은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 개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풀어봤던 거예요. 그 다음 갑을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은 거죠. 이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의 명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때는 갑은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신청을 하는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고 우리 앞에서도 한 2-3번 정도 언급이 됐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5번 질문 꼭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 질문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2022년에 체결된 거래, 매매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를 했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거래가액의 등기는요. 다 설명해드렸죠. 어디에다 한다 그랬어요? 갑구하고 어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거래가액을 기록하는데 이 거래가액의 등기는 3개를 충족을 하라 그랬죠. 200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굳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가등기 때 거래가액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는 본등기할 때는 거래가액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체크. 본등기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목록번호를 기록한다 그랬죠. 그럼 목록번호를 봐서 매매 목록을 보면 매매 목록 안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매매 목록을 언제 제출한다? 한 개의 신고필증에 2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한 개의 신고필증에 거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인은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겠고요. 여기다 제공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신고필증 정보를, 그러니까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필증도 제공해야 되겠고요. 2개 이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할 것이고요. 거래가액은 등기 갑구의 등기 원인 및 원인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이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무엇을? 거래가액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이 문제가 이게 2006년도에 도입이 된 거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요와 유사한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로운 문제다라고 하는데 난이도는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 보존 등기도 나왔네요. 보존 등기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보존 등기 할 때는 그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상속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의 상속인. 즉 A가 최초의 소유자인데 A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누가 상속인도 무엇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미등기 부동산이면은 보존 등기 할 수 있고요. 군수 나왔어. 4번 군수. 군수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건물이 나와야, 이거 오타는 건물이 나와야 돼요. 미등기 건물이 꼭 나와야 되겠고요. 보존 등기 할 수 있고요.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했을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관련된 문제 당연히 있겠죠. 몇 회? 24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미등기 토지라는 거 일단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구청장이죠. 토지 여는 건물에만 해당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가처분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가처분의 말소 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것도 말소하나요? 이거는 굳이 말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말소된다고 해서 이 보존 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포괄 유증자 가능하다 그랬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그 원인과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죠.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할 수도 없는 거죠. 4번 틀렸고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6-2번. 자, 미등기 토지예요. 여기 토지가 핵심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 몇 회에 18회. 그럼 뭐 찾으면 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찾으시면 돼요. 이것은 어디에만 해당된다? 건물에만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7번부터 12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7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너무 쉽네요. 그죠? 약정 딱 나왔잖아. 이런 것들은 1초 안에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27회부터 33회까지 오면서 이 부기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최소한 4번 정도 아마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맨 처음에는 요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등기와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기타적인 것을 가지고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부기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등기, 부기등기, 직권등기, 단도신청.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등기도 뭐가 돼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겠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도 가등기로 가고요. 소유권의 어떠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주등기가 될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 부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주,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부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왜 빠졌을까요?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나 무엇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되는 거고요. 소유권의 무엇? 소유권의 경정 등기, 소유권의 경정 등기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부기등기로 갑니다. 그 다음 표제부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주등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표제부여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 가고요. 자,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언제나 부기등기로 가고요. 문제는 이거죠.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엇이다? 부기.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주.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는 언제나 주. 회복 등기 전부 회복할 때는 주. 일부 회복할 때는 부기.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두 개 볼게요. 이렇게 외우세요. 암기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대지권과 관련되어 있으면 전부 다 주등기다. 대지권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주다. 대지권의 등기라든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든지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것은 주등기인데 유일하게 무엇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이것만 부기등기고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죠. 그러니까 주등기예요. 그리고 이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말소 등기는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공용부분 취득자가 갑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역시 주등기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게 되죠. 자, 가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가등기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역시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결정 전에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에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죠. 실행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등기하게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특약 등기, 여기 외에도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전전세, 권리질권 모두 부기등기입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가 33회 때 나왔지만 34회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약정이 들어간 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보세요.
부동산의 멸실 등기, 분필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표제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표제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다? 주등기가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에 부기 등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등기부는 전부 다 부기 등기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실행이 됩니다. 자, 22회 때 출제됐었던 거. 부기 등기가 아닌 것은 전부 회복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무엇이다? 주.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을 딱 보면 뭘 떠올라야 돼요? 1번을 딱 보면 1번이 요거잖아요. 1번은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무엇이다?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럼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무엇?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합니다. 얘도 약정 의심할 필요 없고요.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부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있고 여기에 A가 있으면 1-1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요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실행이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18회 때 나왔던 문제 볼게요. 부기등기 형식이 아닌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뭐가 돼요? 주등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일단 요 특약 의심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전전세. 지상권을 이번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네요. 자, 이해관계가 있는데 승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죠? 승낙을 얻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자, 8번. 자, 환매 특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동시에 어떻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어떻게? 별개의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때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환매권을 갖잖아요.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아직까지 어떠한 소유권 이전과 환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당시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32회 때 나왔던 문제죠. 환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로 사항이고요.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해요. 단축은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환매 기간은 일단 정해지면 연장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환매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환매권은 이전할 수 있죠.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환매권 이전은 부기 등기로 갑니다.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 말소할 수도 있고 직권 말소는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권 행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공동신청이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단독입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해서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실효가 돼요. 그럼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단독이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직권말소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세요. 자, 8번.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매매 비용과 대금을 기록해야 되고요. 3번 틀렸고요. 자,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죠. 그렇죠?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약정이 있을 때 그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합니다. 그죠? 자,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 등기를 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다라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게 되면 29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보시면 요거 볼까요? 요 기억 딱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각하사유가 되겠죠. 기억은 각하사유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엇을 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가 되겠고요. 전세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 가능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때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권에 의해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각하사유는 기업과 무엇이다? 니은이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 문제를 풀어봤는지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요것 때문에.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 문제 정답이 3번인지 알 수 있겠죠. 이 문제 8번의 정답이 왜 3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2를 보게 되면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미음 보세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으니까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하는 거 맞고요. 일부를 지우는 것은 변경 등기가 되는 거니까 말소 등기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모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예요? 옳은 것은 모두 3개인가요? 디귿과 리을과 미음. 그러니까 기역과 니음만 틀렸네요. 기역과 니음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자, 가등기 나왔어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마다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등기 답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든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의인의 무엇을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고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의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고요. 자, 4번 정답.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은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누가 돼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수인이죠? 여러 명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을 위한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 제6관 가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가등기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 가등기 신청 방법.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서 90조 중요합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의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그 원인 사실을 소명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무엇이다? 직권말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직권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예요. 침해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소리죠. 자,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관이 1항에 따라서 등기를 말소했을 때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자, 말소하고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하고 말소를 할까요? 지문 다시 보시면 말소하고 통지한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거거든요. 가등기 자체로는 경고를 주는 효력도 있는 거야. 지금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이거 함부로 사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어때 샀어. 그럼 죽는 겁니다. 본등기 하게 되면. 그리고 너 죽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역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 등기법 출력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30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보면 요거 보세요. 4번.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에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왜 없냐면은 여러 명일 때 내가 본등기 하기 싫다 이거죠. A, B, C가 있는데 B는 자기 본등기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본등기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보존의 가등기는 할 수 없죠. 왜 보존의 가등기를 할 수 없을까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된 것도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보시면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에 그 제3자가 본등기에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1번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어. 소유권 이전 A, 소유권 보존, 이전이랑 소유권 다시 자, 1번 해가지고 1번에서 소유권 보존 A,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B, 이 상태에서 2- 얼마 1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이전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C로.
이때 이제 본등기 누구랑 하면 돼요? 여기 얘랑 얘가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소리죠. 얘하고 둘이 가서 본등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자, 5번 보시면 본등기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즉, 이것도 설명해 드렸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가등기 자체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따라서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에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답은 4번. 하나 더 볼까요? 자, 2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로서 옳은 것을 찾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었죠? 그럼 이건 무슨 신청? 이것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5. 정답은 2번. 왜 2번이 2번인데요? 직권말소할 수 없죠.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된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할 수 있고요. 자,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이해관계인도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지상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살죠. 지상권이면 저당권과 소유권은 살아요. 누구는 죽는다? 용인권하고 임차권만 죽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이 지문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이거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당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 그 개념이고요. 1, 2, 3번도 우리가 9-1이라든지 9-2에 보면 관련된 지문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9-2번. 10번 전세권.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용 수익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용익물권이고. 그 다음, 자, 3번 중요합니다.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냐면,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권은 지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전세권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일부예요. 일부로서 여기 핵심 특정층 전부인 경우다 이겁니다. 즉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3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예전에는 도면을 첨부를 했어요. 왜? 건물의 일부기 때문에. 근데 특정층 전부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을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전세권에 대한 병명의의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맞춰진 경우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세권 요거죠. 자, 이제 볼게요. 자, 1번 전세권 설정 을로 되어 있죠. 이때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다라고 보자고요. 자, 1-1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때 1번에 대한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소 자체를 무엇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압류권자 이 병은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가압류도 죽죠. 왜? 주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병을 말소 등기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판결의 효력은 얘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더라도 누가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자의 무엇을 첨부해라? 그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5번 지문이에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굉장히 5번 지문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 5번 지문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10-1에 보시면 대지권 등기에 대한 관련된 설명으로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자, 2번 눈에 보이시나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그 이유 설명해 드렸어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안 되지만 전세권은 가능하죠. 분리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에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풀어서 쓰면 이것은 누가 직권으로 합니다. 어디에? 토지 등기 기록 중에. 토지 등기 기록에 직권으로 하는데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구에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구에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구에.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왜 해당 구냐? 이 대지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될 수도 있지만 소유권 대지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일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일 경우에는 갑구에다가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갑구에다가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대지권일 때는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5번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일련 번호는 절대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돼요. 맞는 말이. 그러니까 일련 번호는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일련 번호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일련 번호로 가름하는 거거든요. 생략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대지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표시해라? 대지권을 표시를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건물만의 취지, 말미에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 즉 그냥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10-2, 17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지난번에 풀어봤던 그런 문제인데요. 왜 여기서 5번이 틀렸냐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엇이다? 할 수 있다예요. 자,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료가 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요.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구분 소유할 수 있고요.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데 어디에다 한다? 해당 구에 하는데 중요한 게 토지의 등기 기록이에요. 이게 나중에 시험에 바꿔서 건물의 등기 기록이다라고 나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세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을 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죠, 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요거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 시점에서는 서비스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죠?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말소한다 이겁니다. 요거죠.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2번, 3번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전, 가등기 전. 4번의 핵심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정답은 5번입니다. 그죠? 자, 11-1번. 14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요거, 자, 지난번에도 답이 요게 되겠죠? 직권말소 되지 못하죠.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4번의 상속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 2번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B, 이 상태에서 A가 사망했습니다. 3번에서 소유권 이전 상속 등기를 했다 이거죠. 이때 B가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상속 등기도 역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 하나 더 볼까요? 8회 때 나왔던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고 하죠. 그럼 얘는 3잖아. 당의 가등기 이후에 당의 가등기에 된 권리의 가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자, 요거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A,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2-1에 요 2번에 대한 가처분, 3번의 가처분, 가압류가 되고도 가처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은 등기가 된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살고 얘네들은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요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12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제가 전 시간에 앞에 전 시간이 아니라 32회 때 신탁 등기와 관련된 거 정리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 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 변경 등기.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32회 때 재판하면은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는 법원의 무엇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탁자가 원래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라든지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역시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고요.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 종료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우리가 합유의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임무 종료가 되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는 데가 누가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 5번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재판을 한 경우에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탁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32회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촉탁에 의한 변경 등기. 요것만 재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직권. 수탁자 변경, 수탁자 중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 수탁자의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에 관한 변경, 누가 한다? 직권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촉탁에 의한 변경 등기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1, 32회 때 나왔던 문제였죠. 자, 법원이 재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는 주등기로 한다.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이 있었다. 재판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리을. 자, 수익자라든지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때는 공동신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고 기역과 리을이 틀립니다. 그 다음 12-2번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고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합유자가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의 뜻을 기록합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등기와 어떻게 동시에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했을 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까지 해서 이제 27회부터 33회까지 쭉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수는 뭐 7 곱하기 12 하게 되면 90문제 정도 되겠죠. 90문제에서 한 15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이론 정리하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실전에서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이후에는 이제 백선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정리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 몇 문제 정도 하고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앞에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랑 유사하게 해서 백선 문제를 꾸며가지고 8월경부터 제공을 할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꾸준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